안녕하세요, 여러분. 16일 잉크 뜯어보겠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썩 영험해 보이지 않아요. 스탠다드 잉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 앤 브라이트입니다. 네, 그러네요. 조금 설렜어요. 왜냐면 초록색이어가지고 제가 초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글씨에 쉬머라고 되어 있고 이 노란색과 흰 색깔이 섞인 펄을 보고 나서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펄잉크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은 그냥 디아민의 셔우드 그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색입니다.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정직하지만 조금 더 밝은 그런 초록색이고요. 일단 이름까지 한번 써주고 이름이 메리앤 브라이트지만 저한테는 메리하지도 브라이트하지도 않은 그런 잉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역시나 펄이 잘 안 보여요. 글씨를 썼는데 펄땡이는 안 올라가고 그냥 초록 색깔 잉크만 올라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흔들어 보고 글씨 써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초록 잉크가 나와주길 바라겠는데 초록인데 펄이 나오길 바란 건 아니었고 사실 뭐 여타 다른 색상 분홍의 펄을 얹거나 빨강의 펄을 얹고 막 보라의 펄을 얹고 이런 거는 제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색들이 아니니까 그 색깔에다가는 무언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초록은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 머들러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초록에 펄을 끼얹어 놓으니까 조금 슬프네요. 왜냐면 이게 펄이 없었으면 초록색인데 그냥 예쁜 스탠다드 잉크가 나올 확률도 있었던 거잖아요. 조금 슬픕니다. 펄 끼가 살짝 보이는데요. 이 펄 자체가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펄이 아니라 약간 흰 색깔 펄이어가지고 약간 쿨기가 도는 그런 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펄잉크에게 바라는 그런 요란함은 잘 없고 밑으로 갈수록 펄이 별로 없고 이 위에 제목 쓸 때가 가장 펄이 많았어요. 흔들고 나서 바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그래도 초록이 나왔으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줘야죠. 네, 이런 생선 막대기 같은 게 크리스마스 트리 랍시고 그렸고요. 이제 여기다가 디테일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잉크 리뷰하려고 종이를 쓰다 보니까요. 그 MD 노트가 이 로디아 노트보다 훨씬 더 잉크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디아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잉크를 마구마구 문대면 뒤에 뒷배김이 일어나거든요. 이 종이가 잉크를 버티지 못하고 뒷배김이 일어나는데 근데 MD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매일 숫자를 쓰는 게 MD 종인데 그 숫자를 쓸 때 분명 많은 잉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잉크를 다 버팁니다. 그래서 MD가 훨씬 더 잉크놀이 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종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싶으시겠는데 그 트리를 너무 얇게 그리니까 이 잉크가 반짝거리는 게 잘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머들러로 문대 버렸어요. 머들러로 문대고 나니까 조금 살짝 반짝반짝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저렇게 이 펜으로 그려놨던 이 나무 살이 살짝살짝 뒤에 비쳐서 그냥 나무 같다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의 잉크는 메리 앤드 브라이트였고요. 그 저희 동네에서 조금 더 걸어서 위로 올라가면요. 또 다른 동네가 나오는데 당연한 말이죠. 어느 동네든 걸어서 가면 다른 동네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한정 그 시즌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요 기간에만 문을 여는 그런 상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진짜 나무를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물론 완전 미국적으로 막 그 나무 밭에 가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나무가 다 잘려서 오고요. 네, 거기서 이제 나무 종류랑 그다음에 크기랑 뭐 이파리 모양새랑 이런 거 어느 거는 빽빽하고 어느 거는 막 되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처럼 이렇게 나무 살만 있고 약간 그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그런 트리도 있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프랑스어로 사펑인데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 진짜 배기 진짜 정말 레알 나무 사펑 나무를 파는 그런 상점들이 곳곳에 이렇게 깜짝 그 팝업처럼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짜 나무를 사고 여기는 가짜 트리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벨기에 사람들은요. 이민 온 사람들은 가짜 트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벨기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트리를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장식을 하고 나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 7일인가까지만 트리를 집에 놓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트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뭔가 카톨릭 그 교회 달력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 트리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트리를 치우는 그 주에 이제 밖에 나가면 골목 이제 그냥 길거리에 바깥에다 보통 트리를 버리거든요. 그러면 트리가 여기저기 다 버려져 있어요. 네, 집집마다 다 트리를 내다 버려서 트리가 여기저기 다 버려져 있고 한 가지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짜 트리를 사는 게 훨씬 더 환경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매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냐? 진짜 트리는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종이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가짜 트리는 어찌됐건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하니까 진짜 트리가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진짜 트리를 키울 때 그 당연히 뭐 물을 줘야 되지만 어찌됐건 나무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좋다. 라고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구나. 저는 일단 애초에 진짜 트리를 집에다 들여놓는 일을 약간 왜 하나 싶거든요. 이방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고 가짜 트리는 약간 미국에서 건너온 자본주의의 폐단 막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록 색깔 잉크가 나와서 잠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잠깐 만나고 왔던 친구가 세르비아에서 온 친구고 올소독스를 믿거든요. 그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네, 그 가톨릭이랑 처음에 뿌리는 같았으나 지금은 완전 달라진 네, 그런 종교가 이제 세르비아에서는 주교인데 근데 그 올소독스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집에다 이렇게 놓고 근데 물론 이렇게 초록 색깔 트리가 아니고 뭐 되게 약간 희한하게 생긴 나무였어요. 덤불 같은 그런 네, 그
부케 같이 생긴 그런 나무를 갖다 놨다가 이제 걔네도 딱 그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은 그걸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데 그거를 땅에다가 버리면 절대 안 되고 바깥에 여러분의 그 가로수 있잖아요. 죽어 있는 가을 되면 이제 이파리를 다 떨구고 앙상해진 채로 이렇게 앙상하게 서 있는 그 불쌍한 가로수. 네, 그 불쌍한 가로수 위에다가 그걸 올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된대요. 그 트리는 약간 뭐 신성한 그런 트리여가지고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땅바닥에다가 트리를 내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강한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친구네는 올소독스를 믿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가지를 이제 그 길가에 있는 나무 가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세르비아에 가면 진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골목마다 그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그 트리 가지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죠. 네. 한국은 크리스마스랑 별로 이렇게 커넥션이 없어서 해줄 말이 없었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신기했고요. 그래서 잉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얘기만 계속하네. 잉크는 그냥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여기다가 또 썼는데, 저의 이 잉크에 대한 감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저한테 빅엿을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아민이 악의를 갖고 만든 잉크 같아요. 이 잉크가 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잉크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펄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서 아웃입니다. 펄은 흰 색깔, 약간 흰색이라기보다는 회색, 은색 펄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각도를 잘 틀면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글씨 위에는 잘 안 올라가요. 열심히 노력해야 올라가요. 잉크가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이 지고요. 태가 뜨는 건 아니고요. 농담이 집니다. 그래서 글씨를 썼을 때도 살짝 농담이 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뭐 펄이 있으니까 어디 또 처박아 두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잉크는 이렇고요. 17일에 잉크는 과연 어떨지. 이제 저의 주된 관심사는 펄이냐 아니냐가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예쁜 잉크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게 펄잉크냐 아니냐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아민이 밉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일요일에 또 다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또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후회 없는 토요일을 보내셨는가? 네, 그것을 여쭤볼 테니까 후회 없는 주말 보내시고 조금 푹 쉬시고 늦잠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만년필 세척도 조금 하시고, 네, 밀린 일기도 좀 쓰시고 그렇게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